벌써 1년이 됐습니다. 위대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 국민의 삶의 회복 그리고 국가 정상화에 전력 투구해 왔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겠습니다.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질서 수호에 함께한 국민들에게 표창 등 의미 있는 증서를 수여하고 그날의 국민적 노고와 국민주권 정신을 대대로 기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생각입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12.3 비상계엄 1년이 되는 날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요.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비상계엄 저지에 함께한 국민들에게 표창을 수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보다 앞서서 어제는요. 자신의 SNS에 한 언론 기사를 첨부하면서 이런 글을 덧붙였습니다. 전쟁이 날 뻔한 걸 우리 국민들이 막았고 그리고 곳곳에 숨어있는 내란 행위들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언젠가는 또다시 그런 일이 재발한다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겁니다. 물론 내일도 대국민 특별 성명이 예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연이어서 이렇게 비상계엄을 언급하는 건 그만큼 내란 청산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그리고 이 당에도 메시지를 전달한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내일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장외 집회까지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분위기로 봤을 때 대통령의 의지도 내란 청산에 굉장히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좋은 말도 3~4번이고 네. 꽃노래도 1절만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12.3 비상계엄이 종료된 지도 이제 만으로 1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까지 내란 청산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국민들께 설득력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비상계엄은 명백하게 위헌위법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우리 역사에서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상계엄은 6시간여 만에 종료가 됐고 그 후로 만 1년 동안에 국회는 계엄을 해제시키고 대통령을 탄핵소추에서 직무 정지시키고 헌법재판소는 그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을 파면시켰습니다. 그리고 정권도 교체되었고 무려 3개의 특검이 동시에 출범했고 네. 특검 기간도 연장되고 수사 인력조차 보강을 해줬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했는데 도대체 우리 사회에서 아직 어디에 내란이 숨어있고 더 청산해야 될 것이 남아있다는 것입니까? 여기서부터는 뭔가를 더 하면 그것은 4글자 정치 보복의 다름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치 보복에 다르지 않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네.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또 저희 민주당에서는 이 청산이 제대로 돼야 된다. 이 청산이라는 거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구속은 되어 있지만 사실 재판이 끝나서 유죄를 받고 또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법적 처벌까지 끝나야지만 네. 그래야지만 저희는 청산이 끝났다라고 느낀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역시 이 내란 청산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라는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어제 법사위 소위에서는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등 이 내란 3법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가 됐습니다. 또 오늘 김병기 원내대표는요. 12월 3일은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을 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빛의 혁명을 공식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10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하겠습니다.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2차 종합특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을 무겁게 생각합니다. 이대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서울에서 마음대로 통과시키더라도 할 말은 해야지. 그러면 윤석열 내란을 처벌하지 말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처벌하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내란 특별재판부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딱 하나입니다. 나치 특별재판부.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그러고 국민의힘이 그때도 비상계엄 해제를 막더니 오늘도 막고 있습니다. 뭘 막아요? 확실하게 심판해 주십시오. 내란을 올라와요.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이라는 카드도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들으신 것처럼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도
구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화한 건 아닙니다만 정치권에서는요. 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 때까지 이 내란 청산 이슈, 이 무드를 끝까지 끌고 가겠다고 의지를 밝힌 게 아니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내란 청산이라는 거는 재판이 되고 합당한 처벌을 받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도 꽤 걸릴 테고 그게 다 완수돼야 내란이 청산이 되는 거다 했는데 마침 그게 되는 과정 중에 또 끝부분에 지방선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란 청산 이슈만큼이나 또 유리한 여당 이슈가 어디 있겠냐 이런 얘기네요.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그러면 지방선거 훨씬 전에 내란을 일으켰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저희가 뭐 내란을 그 날짜에 일으키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이제 내란인지 아닌지는 뭐 재판에서 유죄 무죄 판결이 나겠지만 사실 탄핵이 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내란에 대해서 인정은 전 재판부가 했다고 봐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은 되어 있지만 지금 뭐 유죄 판결 났습니까? 네. 몇 년형 받았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내란을 일으켰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원인도 저는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시간이 지나면 이 재판을 통해 가지고 저는 내란이 청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뭐 지방선거까지 가면 여당은 좀 유리한 이슈인 건 같긴 합니다만 또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럼 지지층 결집만 더 강화될 뿐이지 뭐 중도 확장이나 이런 것들은 글쎄요 크게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란 청산을 이슈로 계속 간다면. 이미 특검이 장기화되면서 수사 동력을 잃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로 갈수록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못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제 수사 기간이 종료된 그 해병 특검 33명을 기소했지만 한 명밖에 구속시키지 못했고 심지어 이른바 구명 로비라고 하는 것 밝혀내지 못하면서 과연 직권남용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큰 물음표가 그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 상황에서 무슨 2차 종합특검을 해서 특검을 계속 더 연장해서 한다? 전작만한 속편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이미 전작도 지금 막바지에 올수록 시청자들의 흥미를 잃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속편을 편성하면 아마 채널이 다른 곳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방송 출연을 오래 하시다 보니까 비유도 알기 쉽게 방송의 비유를 해주시네요.